4대 식민사학이 날조한 고조선, 고대사의 비밀. 안녕하세요. 우리 고대사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있는 이승규입니다. 제가 작년에 군자국의 비밀이라는 시리즈를 동영상 강의로 올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을 해서 HD 화질로 화질을 좋게 해서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고사와 고대사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조선의 허구가 조회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반대 수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아직 1300회 정도 되는데 반대가 훨씬 높아요. 4배 정도 높죠. 이렇게 반대가 높은 것은 4대 사학이 날조한 단군의 고조선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도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 역사인 군자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우리의 국가연표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고조선은 한반도에 없었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진국이 조선의 동쪽인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다고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삼국지 위서 30 한전에 위만조선 동쪽에는 진국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위락에 말하길 처음에 우거가 깨지기 전에 조선의 상역계경이 우거에게 간청하였으나 쓰이지 못하여 동쪽으로 진국에 갔다. 자, 조선이라고 나오죠. 그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한서 서남 이 양월 조선전에도 조선 옆에 진번과 진국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아들에게 왕위가 전해졌고 선자 우거에게 이르러 유인한 한의 망명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또 들어와 한나라 천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만나려고 하니 또 막아서 통하지 못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옆에 진번과 진국이 있었다고 나온 기록입니다. 이 사기에는 이게 중국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 나라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한서 동해열전에 사만이 모두 옛 진국 땅이라고 하며 사방사철열리라고 하니 만주와 한반도에는 조선이 아닌 진국이 있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사만을 합한 전체 국토의 넓이가 사방사천열이나 된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이다. 자, 지합방사천열이라고 나오죠. 요 합이라는 것은 중국 대륙처럼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지진국이야 라고 나오죠. 사만의 땅이 모두 진국의 땅이었어요. 고조선이 아니고. 한반도에 조선이 있었던 것은 위만조선이 동쪽으로 확장했을 때 수십 년 정도였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진국 2400여 년, 고구려 705년, 신라 992년, 고려 475년, 조선 505년 등 대부분 수백 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잠깐 존재했던 위만조선 때문에 진국이 아닌 고조선을 우리의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하는 것이 옳을까요? 위만이 기자조선에 망명하고 정권을 잡음으로써 위만조선이 시작되는데 이후 수천리를 확장했다고 나옵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진번과 임둔 등을 복속하여 수천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위만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서쪽은 한나라가 있으니 서쪽으로의 확장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에 동쪽으로 수천리 확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동쪽에 사방사천리 진국이 있었기에 위만조선이 확장한 수천리 땅은 진국의 땅임이 당연한데 사대사학과 식민사학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후한서 동해열전에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모두 조선의 땅이었다고 하는데 진국의 수천리를 차지한 위만조선 땅에 만주와 한반도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와 옥저, 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 식민사학에서는 진국의 사방 사천리를 남한에 있던 삼한의 둘레라고 우기는데 문헌통고 권 315에 당나라 고정이 고구려 백제를 평정해서 해동 수천여리를 얻었다가 이뤘다고 하니 만주와 한반도 땅을 수천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만이 동쪽으로 수천리 넓힌 것과 진국이 사방 사천리라는 기록이 이 기록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여 해동 수천여리를 얻고 돌아가다 신라와 말갈에게 침입당해 그 땅을 잃었다. 그렇다면 진국의 수천리 땅을 차지하기 전인 초기 위만조선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만주와 한반도의 수천리를 제외해야 하니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회남자 시치군에 조선은 갈석산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 끝 갈석산에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해 갈석산 위치는 현재 갈석산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일부 제야사학자는 북경 부근이라 주장합니다. 회남자는 한나라 초기에 출간되었는데 위만조선 당시에는 그 옆에 대인국이 아닌 진번이 있었기에 회남자의 조선은 기자조선으로 보이나 위만이 기자조선을 이어받았으므로 현재의 요서지방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삼국지 한전에 기자조선의 마지막 후인 기준이 칭왕했다가 위만에게 정복당하자 신하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한으로 가서 한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기자조선 후인 준이 참호하여 칭왕하여 즉위하였으나 연나라의 망명인 위만에게 공탈되자 그 좌우의 궁인을 데리고 달아나 바도라가 한의 땅에 기거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불렀다. 그 후 절멸되었다. 한나라 때는 낙랑군에 속했다. 여기 보시면 도입해라고 나오죠. 바다를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바다 건너면 요동반도죠. 또는 요동반도에서 바다 건너면 이쪽이에요. 요서죠.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요서지방에 있었다. 또 위만조선이 요서지방에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동쪽에 무엇이 있었어요? 진국이 있었어요. 강단사학 주장대로 기자와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삼한이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면 기준이 바다를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식민사학 주장대로라면 황해도에 위만조선이 있었는데 남쪽 삼한에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는 말입니까? 위만조선이 요소에 있었다면 바다 건너 요동반도이니 한은 요동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식민사학 주장대로 낙랑이 황해도에 있었다면 바다 건너 한반도 북부로 왔을 것입니다. 기준이 정착한 한이 남한에 있었다면 백제가 한반도로 이주해 온 이후로도 만이 한동안 지속되었기에 절멸되었다는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식민사학에서는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낙랑이 여기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에 있던 한의 땅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육지로 가는 게 빠르죠.
옆으로 서해 바다로 해서 바다로 건너갔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기록에 조선 옆에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 맞죠. 지금 요서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었다면 바다 건너 한의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맞고 요동반도나 한반도로 왔겠죠. 그 다음에 그 요서의 기자조선, 위만조선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는 게 맞아요. 자, 사만은 진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사만을 합쳐서 진국이라고 한 거예요. 진국은 현재의 미국처럼 합중국이에요. 그 사기에 중국이라고 나온다고 했죠. 여러 나라 중국. 그래서 사만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서, 열전, 제2해남제국, 동이, 서북, 제용에 조선 동쪽으로 마한과 진안에 속한 나라들이라고 하니 사만은 원래 남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동반도와 만주, 한반도에 걸쳐서 진국의 땅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이에 속한 나라들에서 조선이 큰데 기자의 교화를 얻었다. 위만 때 조선 동쪽의 마한 진안에 속한 나라들이 대대로 중국과 왕래하였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위만 때 조선이 동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한과 진안이라고 나오죠. 지도 다시 봅니다. 위만 조선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면 동쪽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진안과 마한이 동쪽에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서에 있었어야지 동쪽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요동반도도 한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한이 주로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마한에 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자조선은 언제부터 요서에 있었을까요? 삼국지 위서 한전에 연나라가 기자조선 서쪽을 공격해서 이천리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천리는 현대 단위 기준으로 대략 산동성 서쪽에서 단동까지 거리인데 다른 기록에는 갈석산 옆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었으므로 이천리는 직선 거리가 아닌 구불구불 길 따라 걸어서 이천리를 뜻합니다. 사서에서 거리 기록을 할 때 사방 이천리는 직선 거리이고 그 외 거리는 길 따라 걸어서 가는 거리로 직선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천리는 북경 부근의 연나라 동쪽에서 산해관까지를 말합니다. 삼국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략에 이르길 옛날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가 주나라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이고 동쪽의 땅을 공략하라 하자 조선후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력을 일으켜 거꾸로 연을 공격하고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대부 예가 간언하여 멈추었다. 예를 보내 서쪽으로 연을 설득하게 하여 연나라도 그만두고 공격하지 않았다. 그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장수 징계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땅 2천여리를 취하고 만번 안에 이르러 이를 경계로 삼았다. 이에 조선이 약해졌다. 진나라가 천하를 병합하고 목념에게 장성을 쌓도록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가 연나라 소왕 때이므로 BC 312년 이후이며 그 이전의 기자조선은 서쪽으로 이천리를 더 가서 연나라가 있던 북경 근처까지 기자조선 영토였다는 뜻이 됩니다. 사기 화식열전에 연나라 위치 설명을 보면 연나라는 이천리를 빼앗은 후에도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다고 하니 회남자의 조선 위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후의 조선은 요서 쪽에 있는 보통 규모의 나라였습니다. 근처에 오한, 부여, 예맥, 진번, 흉노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 또한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 하나의 도회이다. 남쪽으로는 조나라와 통해 있고 동북쪽으로는 호와 근접해 있다. 북쪽은 오한, 부여와 가까이 있고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 진번과의 교역에서 이득이 얽혀 있다. 회남자 인간훈에는 진시황 때에 만리장성을 쌓은 이야기를 언급하며 동쪽으로 조선에 연결되었다고 했으니 후기 기자조선의 위치는 산해관 넘어 요소 지역이 확실합니다. 진시황이 병절 50만을 징발하고 몽곤과 양홍자를 장소로 삼아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장성은 서쪽은 유사에 붙고 북쪽은 요소를 마주보고 동쪽은 조선에 연결되니 중국 내 고을에서 수레를 끌며 군량을 조달했다. 앞서 살펴본 삼국지 위서 한전에 기자조선이 약해졌고 진나라 때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고 전국책, 연책, 소진, 장위, 종북, 설, 연, 문후와 사기, 소진열전에 조선이 연나라 동쪽인 요동에 있다고 해서 연나라가 이찰리를 빼앗은 게 산해관을 넘어 요소까지 진출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으니 요동이다. 이 요동을 현재의 요동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회남자의 기록에 조선은 갈석산 옆에 있다 했고 또한 만리장성이 북쪽으로 요소를 마주보고 있다고 했으니 한나라 초기의 요소는 현재의 요하가 아닌 현재의 난하가 되므로 후기 기자조선과 초기 위만조선의 위치는 현재의 요동이 아닌 요소입니다. 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은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갈석산이 있어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있죠. 난하가 있는데 만리장성 북쪽에 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난하가 요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기자조선이 서쪽 이천리를 연나라에 뺏기기 전에는 천진까지 기자조선 영역이라고 했죠. 이러한 기자조선의 위치 이동은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37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명이 있는 청동기는 상말주처의 청동기 유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금문동기 가운데 하나로 상말주처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작된 것으로 산동성 관내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산동성 동남쪽이 당시 귀족 집단의 근거지였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이 요령성 객자현 일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기국의 한 집단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요령성 객자현은 현재의 요소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건데요. 경향신문 주간 경향에 나온 거네요. 여기 보면 객자가 있어요. 여기에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요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요하 기준으로 요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난하인데 난하 만리장성 북쪽에 난하가 있으니까 아까 기록과 맞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산동반도에는 제나라와 노나라가 있었고 북경 쪽에는 연나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시대에 제후국들이 영토를 넓혀 칭왕할 때 이야기이고 주나라 초기의 연나라와 제나라는 왕의 제후인 공으로 시작했기에 사방 백리를 다스리던 소국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전국 칠흥 지도인데요. 제나라가 산동반도 부분을 차지했고 연나라가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죠. 이건 전국시대의 일이고 주나라 초기에는 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백리, 사방 백리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국이었어요. 연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기자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천리를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오는데 갈석산 옆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지도는 잘못된 겁니다. 맹자 만장하에 쥐기별로 다스리는 영토의 범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천자는 사방 천리를 다스리고 공 또는 후가 다스리는 대국은
백리를 관할한다고 합니다. 천자의 제도는 사방천리, 공과 후는 사방백리, 백은 70리, 자와 남은 50리로 모두 4등급입니다. 큰 나라는 사방백리, 그 다음 나라는 사방 70리, 작은 나라는 사방 50리입니다. 사방 50리면 이게 백리가 되잖아요. 이 백리 단위로 천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토를 줄여놓은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국인 주나라의 직접 통치 영토는 천리 이하로 천자의 나라는 아니었다고 맹자 공손추상에 나옵니다.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전성기에 땅은 천리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제나라는 천리의 땅이 있다. 제나라가 천리의 땅이 있다는 것은 전국시대예요. 서주 천리의 땅은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가 봉토로 하사한 것입니다. 여시춘추, 개축이 순민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기뻐서 문왕을 서백이라 칭하고 천리의 땅을 주었다. 천자의 사방 천리와 공호의 사방 백리 영토 사이에 낀 천리 영토는 후가 다스리던 영역이니 하운주는 후급인 왕이 다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방 천리를 직접 다스린 천자국은 어디였을까요? 태평아람 백회부 초에 군자국인 진국이 사방천리 영토이니 진국이 하운주 3대 2000년 동안 천자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후국 포함 1만리 영토였습니다. 괄지도왈 군자국 사람들은 칼을 찬다. 양쪽에 무늬호랑이를 거느린다. 산누의 실로 짠 옷을 입는다. 사방천리 영토이고 무궁화가 많다. 서로 양보하여 군자의 나라라고 한다. 무궁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대극산 서쪽에 있다. 채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으며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자, 만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토방천리라고 나옵니다. 토방이라는 건 사방천리라는 말이에요. 군자국의 일만리는 사기, 오제본기, 열자, 주모광, 규원사와 태식이 등 양국의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 한나라가 독립하자 일만리가 중국 대륙을 제외한 사방사천리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국이 사만을 합쳐서 사방사천리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주역에 제출호진이라 한 것도 제는 동방군자국인 진국에서 나온다는 뜻일 겁니다. 주역은 주문왕이 지었다고 하니 제출호진이란 문구에서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까지 제는 진방의 진국에서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는 진방에서 나온다 또는 진국에서 나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를 멸한 후 동생인 소강공, 석을 산동성 지역의 연의 제후에 봉했습니다. 그러니 연나라의 영토는 천리 영토인 주나라보다 클 수 없고 당시 제도대로 사방 백리를 다스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후 주나라 성왕 때 연나라는 북경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여시춘추 유시람 유시에 유주는 연나라에 속한다 하니 옮겨진 연나라는 북경 일대가 확실합니다. 무엇이 구주인가? 황하와 한수 사이를 예주라 하고 주나라이다. 양하 사이를 기주라 하는데 진나라이다. 황하와 제수 사이를 연주라 하며 위나라이다. 동방을 청주라 하고 제나라이다. 사상을 서주라 하며 노나라이다. 동남을 양주라 하며 월나라이다. 남방을 형주라 하며 초나라이다. 서방을 옹주라 하며 진나라이다. 북쪽을 유주라 하며 연나라이다. 자, 북방위 유주 연야라고 나오죠.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조선 땅에 들어가 제후가 되었을 때는 요서에 고죽국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쪽 만주에 조선이 없었기에 기자조선은 갈석산 서쪽에서 천진 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고죽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70년대에 중국 요령성 객자현 북동천 고산에서 고죽이라는 명문이 있는 은나라 말기의 청동제 제기가 발견됨으로써 그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실제했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설문회자에 선은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선은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에서 나온다 라고 나오죠. 풍속통이 황폐 6국에도 만맥이 연나라 옆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연나라는 밖으로 만맥을 핍박하고 안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에 눌리니 라고 나오죠. 이러니 조선은 조백하의 물고기 선이란 뜻으로 지역 명칭이며 위치는 천진에서 그 부근을 흐르는 조백하 유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죽국 서쪽에 조선이란 땅이 있었고 기자가 그곳으로 도망갔다가 후의 자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의 위치가 해내라는 것과 물의 의지에 산다는 설명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이다. 천독으로 그곳 사람들은 물의 의지에 살며 사람을 사랑한다. 자, 구글 검색으로 찾은 건데요. 여기 보면 백하라고 있죠. 나나가 옆에 있고 조백신하라고 있어요. 이게 조백하인데 조백신하가 원래 명칭인가 봐요. 이쪽에 천진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 위치는 해내 북경의 위치 설명과 다른데 해내경의 기록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이며 해내 북경의 기록은 BC 664년 고죽국이 멸망한 다음 기자조선이 고죽국 영토로 확장 또는 이동하고 그 후 BC 312년 이후 연나라에 초기 기자조선의 영토 이찰례를 빼앗긴 다음인 후대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 사기집회 권 115에도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은 현재 하북성 북경 유역을 흐르는 조백하 부근이라고 하니 산해경, 해내경의 북해의 모퉁이라는 설명과 같습니다. 조선열전 제55 장안왈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다. 세 강물이 합해서 열수가 된다. 낭랑과 조선은 여기서 이름을 취한 것 같다. 조선왕 위망은 고로 연나라 사람이다. 조선왕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라고 강조한 곳으로 조선이 열수가 있던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제태공 세가에 제나라 황공이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국에 이르러 돌아갔다는데 그 후 BC 664년에 고죽국이 망했다고 합니다. 제나라 황공이 연을 구하러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산동반다의 제나라가 요소의 고죽국을 직접 침공하려면 초기 기자조선을 거치거나 바다 건너 공격했어야 하는데 제나라가 요소의 고죽국 땅을 통치한 기록이 없고 고죽국 땅은 기자조선이 차지했으므로 조선은 고죽국 영토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정의 권 28에 고죽국은 은나라 때 제후국이라고 했는데 주나라 때에도 제후국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기정의에 이렇게 나와요. 은나라 때 제후 고죽국이다 라고 나오죠. 기자 역시 사기 송미자 세가에 의하면 주나라의 신하는 아니었다고 하니 초기 기자조선은 은나라 멸망 후 독립된 고죽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 삼음은 아니었다. 수서 105전 열전에는 기자조선이 고죽국 위치였고 후에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고 하니 산동반도에서 천진까지의 초기 기자조선이 고죽국이 망한 후 고죽국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영토는 원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에게 봉했었다. 다르게 보면 고죽국의 영토가 천진에서 요동반도까지였고 기자가 고죽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천진 부근의 조선이라는 지역에서 통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고구려는 천진이 있는 유주까지 진출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평안남도 덕흥리에서 발굴된 유주자사 진의 고분 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자, 구글 검색으로 본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유주가 이쪽이거든요. 북경 쪽. 천진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유주자사 진이라는 분의 무덤에 나온 벽화인데 거기에 이런 그 신하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있던 지역 명칭을 보니까 고구려가 현재 북경 쪽까지 진출했다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살펴보았듯 위만이 기자조선을 차지했고 동쪽 진국 수천리 땅을 점령해서 사만이 한반도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기록에 나와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실제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단군이 세웠다는 조선은 4대 사학의 시초인 삼국유사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 중국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의 후손들이 세운 청나라 황실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편찬한 흠정 만주 원류고에서도 만주의 단군 조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금사처럼 청나라 역시 만주의 주인인 숙신을 기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연코 숙신으로부터 시작하며 변환의 국호를 따름을 이 책 첫머리에 둠으로써 종교함을 통합하고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만주에 둔다. 원문은 변국인데 제가 변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 제야사학자들이 만주 원류고에 나오는 주신을 조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신은 조선이 아닌 숙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숙신은 주신이 변하여 나는 소리이니 강역이 서로 같은 것임이 다시 만족하게 증명된다. 조선은 기자조선에 와서야 언급됩니다. 상서대전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주나라 무왕이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주나라가 석방해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갔다. 무왕이 그것을 듣고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다. 기자가 조선으로 갔기에 조선이란 곳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곧 단군 조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47대를 이었다는 단군 조선은 기자 동래 당시 왕도 단군도 없어 기본적인 통치체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이 이주해 왔는데 주나라에 의해 조선후로 임명되었으니 말입니다. 혹자는 기자조선이 3조선 중 번조선이라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넓은 번조선에도 통치자가 없었고 번조선은 주나라에 의해 제후가 임명되었다는 주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기자가 도망간 당시의 조선은 국가명이 아닌 고죽국의 서쪽 지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이 지명이란 것은 제왕온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가 아닌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 조선은 지명이었습니다.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제왕온기에 나옵니다. 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관자 경중가에 나오는 제나라와 발조선이 8천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아닌 발조선입니다. 발과 조선인지 발조선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제나라 때는 기자조선이므로 단군 조선의 실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발조선이라는 별도의 나라가 8천리 떨어진 북쪽에 있어서 제나라가 조공을 받고 싶어 하는 소국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고죽국의 존재는 요동의 단군 조선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족 국가가 아니면서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고조선의 영토인 요서, 요동, 만주에 근거를 둔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모두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군 조선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학계에서 후한서 동의열전의 조선 위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으며 남쪽으로 조선, 예맥, 동쪽으로 옥저, 북쪽으로 부여와 접했고 사방 2천리이다. 남녀 조선 예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 때문에 한반도에 조선이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위만조선이 망하고 70년 후 고구려가 세워졌기에 고구려 남쪽 조선이란 성립할 수 없어 조선이란 국가가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었다기보다 위만조선 유민들 거주지역 또는 낙랑군 조선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위만조선이 동쪽 진국의 땅으로 수천리 확장한 다음의 위치 설명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기 화식열전을 다시 보면 연나라 동쪽으로 갈석산 옆에 예맥, 조선, 진번이 있었는데 후한서 동의열전에서는
예맥은 고구려 남쪽으로 설명되었기에 위만 조선의 수천리 확장 후 예맥도 위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 또한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 하나의 도회이다. 동쪽으로는 예맥이라고 나오죠. 조선. 그러니까 예맥이 조선보다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었던 거죠. 원문은 이렇고요. 그것이 지금 고구려 남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만조선이 수천리 확장 후에 예맥도 위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이 즉위 후 동방군정을 배웠다고 하는데 설문해자에 용진은 동방진이라고 하니 진은 동방이라는 뜻으로 동방군장은 진국의 군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여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서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동방군장 나오죠? 이 동방이 이제 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국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순임금과 동방군장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상고사 5편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임금 때 진국이 있었고 전국시대 이후 그 영토가 수천리로 줄어들어 약화된 후 위만조선이 침략하자 만주와 한반도 북부 영토를 잃어 진국을 이루던 사만이 남한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삼국이 그 맥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사학서 삼국유사에서 진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고조선을 역사의 시원으로 하여 국가 초기부터 신하국이었다고 바꾼 것입니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수천리의 진국이 있었기에 대조영의 부친인 대중상이 678년경 진국이라고 재건했을 것입니다. 고구려나 부여보다 더 시원적 국가인 진국을 택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단군의 조선은 4대 사학서인 삼국유사에서 언급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아무도 몰랐고 초기 기자조선은 천진부근의 기반으로 있었다가 고조국이 망한 후 영토 확장을 했고 그 후 연나라의 이천리를 빼앗기며 갈석산 동쪽으로 밀려났고 위만이 기자조선으로 망명한 후 영토를 수천리 확장하여 진국이 있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출했음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현재 한반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한반도에 잠시 진출한 조선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조된 역사임에도 4대 사학자들은 지금도 단군의 자손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며 고조선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